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기 필리핀 소식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6월 1일부로 해서 락다운이 조금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바깥 활동이 조금 자유롭고 대신 지역 간의 이동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바기오를 간다든지 수빅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통행권이 있어야 되고요. 일반 사람들은 못 다닙니다. 대신 자기네 지역에서는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업종이 좀 문 여는 업종이 좀 많이 있어요. 아직 이발소나 미장원은 안 되고요. 식당도 역시 아직은 안 됩니다. 자유롭게 조금 다니기는 하지만 그런 것만 좀 제약을 받고요. 현재 필리핀 날씨는 쾌청합니다. 날씨 좋아요. 한번 시간 되면 놀러 오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교수님하고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죠?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기 인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찾아뵙고 반가운 얼굴로 마주보면서 인사할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조경명 위경은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대략적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또 강의가 끝나면 이제 교수님이 또 보강을 좀 해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림은 역시 그 우리 위장에서부터 음식물이 내려가는 저 끝에 바깥으로 나갈 때까지 대장까지 해서 같이 지난번에 대장경에도 섭입했던 그림이죠. 그래서 위장의 요소에 이렇게 병들이 생기고 이름이 있지만 하여튼 병의 가지수가 뭐 한 100여 가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그걸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우리는 허실 한열로 구분해서 위장의 상태를 살펴보는 동양의학입니다. 참 너무 좋죠. 공부할 땐 좀 까다로운 것 같지만 이렇게 적응할 때는 어느 병증이든지 간에 쉽게 적응해서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참 저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3페이지의 경맥순행은 여러분들 다 공부하시는 자리니까 넘어갑니다. 연결장기 역시 넘어가고, 지난번에 오행의 개념에서 우리가 쭉 여러 가지를 봤지만, 우리가 오관에서 입술을 보고도 위장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진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미로는 단맛, 그 다음에 오액으로는 군침, 오정으로는 생각. 그래서 이 생각 이게 참 오정에 이렇게 옛 어르신들이 이렇게 분류를 잘 해놓으셨는데 요즘에는 참 치매가 참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 치매에 대한 해법이 양방의학에서는 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뇌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역시 그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로 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뇌수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뇌수가 만들어지는 그 뇌수의 어떤 조직이나 영양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의 장부가 거기다 실어다 날라다 주어서 뇌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뇌 자체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뇌에 연결된 장부에 이상이 생김으로 뇌에도 변형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뇌만 바라봐서 뇌만 치료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변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그 부분에 연결된 장부를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옛 어르신들이 오정으로 생각에 문제가 있다, 생각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망증이 심하다, 자꾸 잊어버린다, 치매 증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위장을 빼놓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또 실제로 이렇게 그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뵈면 대부분 다 비위가 안 좋으세요. 비위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참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사를 좀 못한다, 또는 뭐 위장이 아프다, 뭐 밥을 좀 먹었더니 아프다든지, 또는 식사를 몇 끼 못 해봐봐요. 벌써 눈이 아득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냥 먹을 것만 생각나고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진짜. 그리고 정말 아파봐요. 뭐 한 그릇 먹었는데 위가 아파봐요. 뭐 어떠한 생각이나 이런 거 할 틈이 없죠. 예, 틈이 없습니다. 그냥 그 고통은 그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데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분들 보면 정말 아무 대처가 없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하는 말도 그렇고 그분들이 하는 행동도 그렇고 대부분 그냥 생각 없이 오직 아픈 거 하나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외에 뭐 인간적인 생각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정도로 하는 걸 여러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중요하고. 역시 오미의 단맛을 주관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또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입맛도 많이 떨어지죠. 예. 한번 잘 생각해 봐서 치료에 진단하면서 치료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혈의와 주치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위장의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참 위로는 신장과 간의 상부가 살짝 덮고 있고, 옆쪽으로는 비장이 있고, 이쪽 왼쪽으로는 담낭, 아래쪽으로는 또 대장. 이 진짜 각 장부들의 한 복판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옛날 어르신들이 참 혈자리들 이름들도 참 너무, 저는 중환이라는 혈자리 보고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중환. 한문의 의미도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혈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장상학에서 보면 첫째는 이제 위주수납이죠. 예. 모든 수곡은 식도를 지나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를 가리켜 태창 또는 수곡지해 이렇게 말을 또 하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음식물을 입안에서 1차 중화 변화한 다음 위로 이동시켜 완전한 부수의 소화를 완성하게 돼. 어쨌든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먹거리들을 입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면 이 자연계의 먹거리가 제일 먼저 도달하는 장부가 위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위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 물론 뭐 어느 장부나 다 할 거 없이 다 중요하지만, 위장의 역할도 정말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가고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 자연계와 맞닥뜨려서 싸움을 하는 어떤 장군이라고 그럴까요? 뭐 하여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대단합니다. 이 위장의 이 기운이. 그런데 이 위장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자연계의 모든 음식물들을 처음 받아들이는 장부가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중화 변화시켜서 언뜻 부수의 단계로 이르기 위해서 위액이 나오죠. 소화액이. 그 소화액이 자연계의 모든 음식물들을 녹여버릴 정도로 굉장히 어떤 강산성의 그런 액체인데 쇠가 녹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인열전이나 이런 데 보면 쇠를 먹는 사람이 나오죠. 예, 저는 그 사람들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쇠를 먹어도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니까 먹는 거죠. 그 정도로 그 소화액이, 그 사람은 정말 소화액이 더 굉장하겠죠. 어쨌든 그 인체의 그 적응 능력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긴 열전도 제가 한번 봤는데, 어쨌든 이 위는 이렇게 강산성의 액체로
자연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음식물들을 우리 자기 몸에 맞는 적절하게 맞는 그런 체액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소화액을 분비하고 또 그 소화액으로 각종 음식물들을 잘게 부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 역할이 굉장한 일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한 줄로 두 줄로 이렇게 지나갔지만 그 위장에 하는 그 일은 그야말로 전쟁으로 비유하면 처음 만나는 적군과 싸워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래서 일단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리는 그런 굉장한 힘있는 장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위장의 강산상의 액체가 나온다는 그 부분 때문에 현재 현대의학에서 이 위장병에 대한 어떤 약물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들은 정말 좋아요. 제가 봐도 가끔씩 저도 복용도 어떨 때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 또 임상도 해보고 하지만 정말 좋은 약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좋은 약들을 가지고도 위장병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요 강산성의 위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음식물이 안 들어가도 위액이 나와요. 또 배가 고파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음식물 냄새만 맡으면 벌써 병이 있는 사람은 속이 쓰려요. 병이 없는 사람은 배가 고픈 걸 허기를 느끼고 밥을 먹으려고 하죠. 벌써 위액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관계 때문에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고치려고 애를 많이 쓰죠. 많이 쓰다 안 되면 수술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목숨을 잃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위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오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계의 음식물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예민한 장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위장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들어도 바로 위장에서 속이 쓰리다. 밥 먹었던 게 얹혀버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위장에 부담을 느끼는 이런 사례를 여러 가지를 봤어요. 단지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전화 한 통, 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로 자기에게 미치는 어떤 스트레스 하나로 바로 생각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첫 장부가 위장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환자들을 이렇게 위장에 문제 있는 환자들을 바라보면 정말 이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오는 병이구나, 또는 어떤 분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상한 음식을 먹어서, 특히 여기서 이상한 음식 얘기하니까 한 분이 생각나는데, 우리 잘 아는 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작년엔가 중국에를 다녀왔어요. 중국에서 선교사가 왔다고 자기네들 먹는 이상한 걸 주는데 무슨 나방같이 생긴 게 이만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진상으로 보니까 한 15cm 정도 되는 무슨 나방같이 생긴 건데, 그거를 내놨는데 그런 것까지 먹고 오셨다고 사진을 찍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걸 먹었다고. 그런데 위장에 탈이 났어요. 벌써 이걸 웅크리고 얼굴은 벌써 헬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목사님을 치료한 게 생각이 나는데, 바로 부평제일교회 4층에서 치료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부평제일교회 다녀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쨌든 위장에서 병이 나는 상태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이상한 음식물을 먹었거나 자기 몸에 안 맞는 음식이죠. 또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런 어떤 위장에 병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신리밖에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는 말이 있었죠. 요즘 같아서는 참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그 정도로까지 자기 몸에 대해서 자연적인 치료 또는 자연에 순응하는 삶, 이런 거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배워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기에 의해 죽과 같은 상태로 중화된 다음 소장으로 보내지며 그 가운데서 정미물질인 연기는 맥관내를 통해 비로 이동하며 비는 심장 혈행작용의 협조로 운화하여 전신을 영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비장이 이제 위장에서부터 들어온 모든 연기를 전신으로 보내는 운화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의 수납 기능이 정상이면 기혈의 원천도 충분하지만 이 기능이 실조되면 기혈의 원천도 부족해진다. 그래서 이제 위주 수납의 이 어떤 위장의 기능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 병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가 위장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그 양방의 약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사용을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은 그곳 자신을 치료하기 전이라도 우선 좀 달래주는 기능, 그것을 좀 이렇게 좀 기운을 좀 열상이나 이런 걸 좀 가라앉히는 이런 거는 좀 탁월하죠. 순간적으로 가라앉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몸에서 우리가 침이나 한약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겠지만 우선 침만 놓더라도 그 전에 이런 1회성, 2회성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양방에 좋은 약물을 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서 어떤 치료를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위화수보조 그랬습니다. 상초의 심혈을 하강시키는 위는 양토로 조토에 속하므로 수납되는 수곡 중 음의 성질은 습한 성질을 좋아하며 같은 양성의 조는 싫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 음토인 비와 조습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가 지나치게 건조하면 미흉이 손상되므로 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장과 위장은 서로 그 표리관계죠. 그래서 비장은 건조한 것, 위장은 좀 습한 것,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호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균형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겠죠. 위가 또 너무 건조하면 진짜 손상돼서 고생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위주 통강을 보겠습니다. 수납된 수곡은 변화 중화적 개념의 부수계 단계를 거쳐 하강을 원칙으로 소장에 이르게 된다. 병리면에서 위기가 하강하지 못하면 수곡 또한 정체하여 위가 창만하게 되고 동통이 나며 오히려 상역하면 애기, 구토, 구취 등의 병증이 나타나. 이러는데 역시 지난번 시간에도 위장 공부할 때도 그랬고 우리가 또 대장을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이 위에서 위기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상역해서 올라오면 문제가 생기죠.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장부에 막혔다. 그 음식물이 통과하는 그 길 중에 어느 길이 막혔다. 이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요즘에는 뭐 양방에서는 소장의 어느 부분이 또 이상한 거를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막히는 병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막히는 부분을 또 이렇게 절단하고 또 이렇게 이어버리고 수도파이프 있듯이 이어서 하는 그 양방의 절제술 수술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성공하는 예도 많고 실패하는 예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술하기 전의 상황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부작용을 항상 끌어안고 살아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동양의학에서 이러한 그 위장의 기능을 공부하면서 어쨌든 장부는 막히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예방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혹시 병증이 나타나더라도 적극적인 대처로 뻥뻥 뚫어줘야 됩니다. 뻥뻥 뚫어줘야 됩니다. 절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밥 먹기 전에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소금물을 이렇게
500mg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머그컵으로 딱 2컵 정도 되더라고요. 한 컵 먹을 때도 있는데 2컵 먹으니까 딱 좋아요. 그날 여기는 이제 더워서 땀도 많이 나고 하니까 염분이 좀 부족하죠. 땀으로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그거 채워주니까 뭐 하루 종일 쾌적해요. 장부 상태도 쾌적하고 변을 잘 보니까 막히는 게 없습니다. 입맛이 떨어지질 않고 너무 먹어서 좀 문제예요.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 갔는데 우리가 위장을 통해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그 길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절대 막히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다가 뭐 급하게 먹다가 급체나 주체나 이렇게 올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뭐 쉽게 치료하죠. 이 동양의학을 공부 안 한 사람도 엄지손톱에 이렇게 바늘로 실로 묶어서 바늘로 피 한두 방울 빼는 건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인데 그 외의 것, 예를 들어서 기체다 또는 뭐 더 아래로 내려가서 소장이나 십이지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대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디가 막혀버리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하다 보면 큰 병증이 되죠. 특히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대장의 부분에 어디가 좀 막혀 있으면 변비인데 변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뚫어줄 생각을 잘 안 해요. 뭐 당장 하루 이틀 괜찮으니까요. 심한 사람은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들. 이번에 그 우리 필리핀에 온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15살짜리인데 화장실을 몇 달에 한 번 가는 애가 있었어요. 몇 달에 한 번.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녀석 하룻밤 나하고 같이 옆에서 자는데 끙끙 소리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요. 괴로워서. 근데 본인은 또 눈 뜨고 나면 아침에 뭐 다른 행동을 해요. 물론 이 아이가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제가 진단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중에 화장실 가는 걸 물어봤더니 잘 가면 2달 석 달 1년에 몇 번 가는 거예요. 몇 번 1년에 몇 번 그러고도 사는 애를 봤어요. 근데 참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아이가 원활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걸 제가 뚫어줬습니다. 물론 침으로 뚫은 게 아니라 소금물로 뚫어줬죠. 네. 뻥 뚫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 먹는 식사 양이 틀려져 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먹는 양이 한 20배를 먹어요. 20배. 무지하게 먹습니다. 야, 15살이니까요. 어쨌든 막히면 안 돼요. 이 위주통강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러고도 살 수 있다는 거, 막혀도 2달씩. 야, 참 굉장해요. 저는 참 죽기 직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적응을 하려는 인체의 그 능력에 참 경외감이 듭니다. 그렇게도 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쨌든 위주통강 중요합니다. 무조건 막히면 안 돼요. 내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경명 위경맥의 이제 그 주요 특징을 보면 이 중에서 우리가 병을 따라서 허실 한열로 분류를 쭉 해봤죠. 여기서 보면 허증으로 보면 안면 경련, 입술과 위 잇몸 통증, 그다음에 혀눈, 두통, 참얼미, 사지무력, 중안의 통증, 슬빈의 중통, 전신의 땀붕 뭐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 중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주로 많이 만나는 게 요즘은 차멀미 이렇게 얘기하죠. 멀미. 또 허증에 들어가는데 멀미 뭐 치료법이 여러 개 있지만 우리 위경락에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침 한 방으로 또는 뭐 피내침이나 요즘에는 그 붙이는 침 있죠. 뭐 이렇게 그런 거로 하나 해서 놔줘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슬빈 중통
이 무릎 아픈 사람들도 위장 때문에 오는 사람이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필리핀에서도 한번 그런 사람을 치료했는데, 우리 동영상에도 있습니다만, 그분은 배 부위에, 이 배꼽 위에, 우리 중안 부위에 진짜 주먹만한 혹이 있는 거. 동영상 언제 한번 열어보세요. 주먹만한 혹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릎이 아픈데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경락을 다스려서 무릎을 또 치료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증을 보면 깡마르고 기육을 만지면 아프고 신물이 올라오고 구토, 입마름증. 한증으로는 소화불량, 수족냉증, 딸꾹질, 더운 음식 선호. 열증으로는 입이 마르고 차가운 걸 좋아하고 분해염, 위염, 자주 배고픔, 구갈증. 음식을 먹으면 얹히는 경우가 많은데 위치마다 신경과 해당 장부가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한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체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체하면 답답하고 아픈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게 어딘가를 이렇게 보면 제1협착, 2협착, 3협착 이렇게 말을 나눴지만 위쪽이다 그러면 목이나 이쪽을 보고 좀 중간쯤이다 그러면 가슴, 더 아래쪽이다 그러면 바로 명치 쪽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보고 치료에 임하면 되겠죠. 그래서 신경은 1협착부는 경추 4에서 6, 제2협착부는 흉추 3에서 6, 제3협착부는 흉추 5에서 6번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체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상 이렇게 사열 좀 해주고 피 좀 빼주면 된다 이러는데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협착도를 3개로 나눠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체한 사람, 체했다고 안 하고 이렇게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디가 답답해요. 어디가 답답해요. 자기는 체했다는 생각 안 해요. 답답해요. 그랬을 때 어디가 답답한가 손으로 촉진을 하고 눌러보고 또 본인에게 물어봤을 때 부위와 이런 걸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구나, 어느 부분에 지금 얹혀 있구나 보고 그걸 치료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치료해 줄 때 예를 들어서 1협착부다 그러면 경추 쪽에 주로 바로 목 부위 여기 어디에 막힌 것 같다, 여기가 좀 이렇게 힘들다 하고 얘기를 하면 경추를 기준으로, 목을 기준으로 해서 경추 4, 6번을 기준으로 해서 치료를 임하면 되겠죠. 물론 위경으로 좀 다스려 줘야 됩니다. 흉추 역시 두 번째 흉추 3번, 6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협착부 흉추 5, 6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것은 우리가 침으로도 해결이 되지만, 침을 놓기 전에 이 사람들의 요 부위를 이렇게 만져보면 통증을 느껴요. 그럼 그 통증 느끼는 부위를 척추 교정을 통해서 우리는 흉추를 교정한다든지 경추를 교정한다든지 해서 일단 그 신경을 좀 살려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얹혔을 경우에, 그 다음에 체한 경우에 대한 침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2협착부나 3협착부에 이렇게 얹혀 있는 부분은 가슴이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엎드려 놓고 등을 누르면 아파합니다. 그러나 척추 교정만 해줘도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얹힌 게 사실입니다. 또는 이렇게 그 부위에, 흉추 부위에 이렇게 지압만 해도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지압원에서는 지압을 해서 얹힌 거를 풉니다. 근데 경추 부분은 지압이 잘 안 되죠. 여기 지압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목 교정을 통해서 신경을 살려주면 얹힌 게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위경이 한두 개, 족삼리나 내정이나 또는 올라와서 표리관계인 합곡이나 놓으면 트름까지 하면서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감정 보겠습니다. 혐오감, 실망감, 신경예민, 과민증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생각하고 관계가 깊죠. 예. 혐오감이다, 실망감이다, 신경이 예민하다, 생각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장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격을 이렇게 봐서 나는 이렇게 무슨 일에도 이렇게 자주 실망하는 사람이다, 또는 혐오감이 자주 든다든지, 또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든지 이러면 좀 이렇게 스스로 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죠. 또 다스리다 보면 몸이 편해집니다. 그 얘기는 위장에서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명치 부위, 장기 통증과 주체 척추를 보면 명치 부위의 통증과 견갑하각 주위 통증, 흉추 6, 8번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하여튼 등이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위에 탈이 나는 수가 많아요. 위장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 요즘 갑자기 등이 아파 그러면 대부분이 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등 쪽으로는 방광경하고 동맥이 지나가서 그쪽을 다스리면 되겠지만 특별히 척추 교정을 통해서 일단 막혔던 신경들을 다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혈 보면 유혈, 위수, 모혈은 중환, 원혈은 중양, 오행혈로는 정금혈의 여태, 형수의 내정, 수목의 함곡, 경화의 해계, 합토의 족삼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자리나 오행혈에 대해서는 우리 회장님이나 교수님한테 자세히 여쭤보시고 위치를 한 번 더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혈자리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 조양명 위경락과 관계된 근육을 잠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부에서 나타나는 이상이 바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캐치하고서 염두에 두고서 치료에 임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복합적인 치료를 통해서 장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근치까지도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흉근, 쇄골주의, 흉쇄유돌근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뭐 경추신전근, 견갑골근, 완요골근 다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대흉근, 쇄골주의, 흉쇄유돌근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흉근, 쇄골지를 보면 그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대흉근이 이렇게 쭉 해서 쇄골을 타고 가슴 복판을 타고 대흉근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양쪽 가슴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 갑바라고 그러죠. 갑바. 자랑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대흉근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대흉근의 뭐 기시점, 형지점 쭉 읽어보시고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작용으로는 뭐 팔을 앞으로 가져가서 반대쪽 어깨 이렇게 겨드랑이를 만지는 이런 동작을 할 때 이 대흉근이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통증을 보면 삼각근 전면 주위의 통증,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견관절 통증 문제가 관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어깨가 좀 문제 있어, 등이 좀 아파, 그럼 위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가슴이 아파, 관상동맥 쪽에 뭐 문제가 있나, 하여튼 가슴이 아파 이래도 역시 꼭 심장, 관상동맥 이렇게만 보지 말고 역시 위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삼각근 전면 주위에 이런 통증이 생기면 또 한번 우리가 위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바로 그것은 뒤에 이어지는 자세 불균형이 있습니다. 대흉근, 쇄골지가 약해지면 상완이 왜 회전되고 어깨가 후방으로 이동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쇄골지가 약해지면 상완이 왜 회전돼요? 이렇게. 어쨌든 후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세를 봐도 이 사람은
위장에 문제가 있구나, 위장 장부를 치료해야 되겠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남자든 여자든, 여자들은 잘 안 되겠지만 남자들은 푸시업이 중요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푸시업. 푸시업이 중요하고, 이것은 무슨 푸시업이 왜 중요하냐면 역시 관계된 근육이 대흉근이다 보니까 위장과 관계된 근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흉근을 통해서, 대흉근의 어떤 근육의 작용을 통해서 위장에 어떤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는 이 푸시업이 중요하고, 여성들에게는 그냥 이게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엎드려만 있어도 괜찮죠. 요즘 플랭크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런 단순히 근육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근육이 위장 장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들은 이 가슴만 잘 만져줘도, 물론 심장과 간도 있지만 가슴만 잘 만져줘도 위장 부분이 좀 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사지 개념이나 또는 뭐 지압 개념으로도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꼭 침만 놓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스려주는 이런 동작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푸시업을 제가 많이 권유를 하는 그런 편입니다. 남성들은 푸시업 많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흉쇄유돌근을 보겠습니다. 그림이 좀 이렇게 좀 혐오스럽기는 하죠. 해골바가지에 뼈다구 위에다 이렇게 씌워놓은 그림을 택했는데, 아주 뭐 간략하게 알기 쉽게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빗장뼈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피부에 씌워져 있지만 여성들은 이렇게 V자로 쫙 보이죠. 이렇게 V자 근육 이렇게. 남성들은 이게 잘 안 보여요. 여성들은 이게 아주 쫙 깊이 나와 있는 이걸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갖다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아름답기도 합니다. 인체의 아름다움이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그죠? 어쨌든 이 흉쇄유돌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요 흉쇄유돌근이 여기 위에 붙어 있는데, 이게 가슴하고 이렇게 빗장뼈에 붙어서 위장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경맥하고. 왜? 위경맥이 여기 지금 지나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면 보겠습니다. 흉쇄유돌근은 이제 기시점, 정기점, 신경 다 이렇게 쭉 보면 되고요. 관련통을 보면 흉골지에 눈의 깊숙한 통증과 시각, 눈물과 관계 있고, 악관절, 후두골, 인후통, 이명 등이 올 수 있고, 쇄골지는 전두통, 귀의 통증, 고개 회전 시 현운, 그러니까 어지러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약간 어지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심과 식욕 부진, 국소적 발한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흉쇄유돌근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어떤 동작이 고개를 돌린다든지 이런 게 어렵겠죠? 여기서는 어지럼증도 나타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양방에서는 고개 돌릴 때 어지럽다 그러면 대부분의 추골동맥에 문제 있지 않나, 이쪽이 막혔지 않나, 이렇게들 생각을 해서 바로 뭐 그쪽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이런 면까지도 생각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위장의 장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뭐 생각하면서 치료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을 돌리는데도 약간 문제가 있으면, 물론 이제 이 근육 하나로 인해서 목 돌리는데 문제가 생기면 경추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죠. 그 경추에 생기는 이상은 바로 다른 질병으로도 또 연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면서 치료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흉쇄유돌근을 같이 우리가 위장과 연관시켜서 봤습니다. 특별히 신경 부분은 제2, 제3 경추신경근에 관계되어 있는데요. 이 목 부분에 보면 귀 뒤쪽에 바로 우리가 왕골, 귀 뒤에 왕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이 2번, 3번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 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가다 목이 이렇게 힘들면 이쪽에 2, 3번에 좀 문제가 생겨요. 특히 필리핀에 와서 이걸 많이 느꼈는데 여기 와서 물하고 음식을 바뀌다 보니까 위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찬 것도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 교정을 좀 많이 좀 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열심히 여기 놓아줬는데 며칠 지나면 또 나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김 목사님 가시고 나서 한동안 지금 목 교정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김 목사님 듣고 계시면 생각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김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소화의 6과정을 쭉 써놨습니다. 혹시 몰라서. 지난번에도 한번 쭉 봤지만, 우리가 자연계의 음식물을 처음 대하는 입이 중요하죠. 입이. 네, 입이 중요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특히 이 침이 씹는 동안에 음식물과 섞여서 내 몸에 맞는 체액으로 변형시키는 1차 과정이죠. 이때 참 중요하고, 그 다음 식도를 통해서 쭉 아래로 내려가죠. 판막을 통과하고 식도 하부의 분문부, 그 다음에 위에서 또 소화. 이게 소화효소 위산이 굉장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십이지장에서의 소화. 여기서 이제 췌장액과 담즙이 분비돼서 섞이죠. 그래갖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 등 각종 소화 효소가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서의 소화. 소장은 길이 6m의 아주 길다란 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영양소들을 여기서 거의 흡수를 하고, 물론 이제 소장의 기관은 뭐 청탁을 분별한다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을 쭉 흡수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장에서의 소화. 그래서 대장의 어느 부분에서 일부는 소화의 과정에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변으로 배설이 되죠. 어쨌든 이 소화의 6가지 과정에서 입에서부터 그 항문까지 어느 한 군데가 막히면 안 되죠. 음식물이 막혀도 안 되고 기가 막혀도 안 됩니다. 기가 막히면 적체다, 뭐 담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생겨도 치료가 상당히 좀 기를 수 있어요. 위장이라는 장부의 특성은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탈도 잘 나지는 않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음식이나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잘 얹히는 또 그런 일도 생기고요. 또 혐오감이 주는 음식, 그런 거를 먹었을 때는 잘 얹힌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죠. 또 어쨌든 이 우리가 위장을 이렇게 놓고 생각할 때 그 위장 부분에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음식물만 당연히 소화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동양의학에서 기를 생각 안 할 수 없죠. 기. 예. 특별히 이 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뭐 담적이다 이렇게 해서 뭉쳐버리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 푸는데요 한두 번에 안 풀립니다. 한두 번에 절대 잘 안 풀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병이 오기까지는 이렇게 세월이 쌓여 있죠. 총의 병세가 진행되는 세월이 쌓여 있습니다. 그 세월의 그 병세의 그 밀집도를 침 한 방에 어떻게 딱 해서 그걸 풀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꾸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항상 우리가 먼저 얘기해 줘야 될 것은, 이러한 병이 오게 된 이유는 당신의 생활 습관에 있다.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라. 우리가 진단하면서 요소를 많이 물어봐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생활 습관 반드시 지적해 줘서 진단 내용에 써놓고 그걸 고치게끔 해줘야 되겠죠. 예, 고쳐야 됩니다. 또는 생활 환경이 이상하다 그러면 환경을 바꿔줘야 되겠죠. 예,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편식 습관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지적을 해서 그만 먹게 해줘야 됩니다. 다른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식물이든 기운이든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힌다든지
음식물이 막힌다든지 해서 막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적체 현상을 해소해주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히는 그런 정체 현상도 역시 해소해 주다 보면 위기가 잘 통과이 되고 위가 편안하면 나머지 다른 장기도 그 장부의 편안함을 이렇게 전달받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병들도 좀 이렇게 치료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어떤 그 오래된 병들, 잘 치유가 안 되는 이런 오래된 병들은 반드시 비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치료 임상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특별히 지금 여기 필리핀에서 치료받고 있는 현아도 33살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 간질병을 앓았죠. 지금 그 위장에 소화되는 상태를 보면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배가 고파요, 얘가. 어쨌든 그 마지막에 이 간질병도 역시 마지막에 치료는 비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약물도 그쪽에 끊이지 않게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중환을 거의 놔줘요. 그 다음에 족삼리 꼭 놔줍니다. 그 이유는 역시 맨 마지막에 다스려줘야 될 장기 역시 위장이라는 거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성병 오래된 병에는 반드시 이 위장 치료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